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낚시 녹두리를 하려고 물가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수초채비 형태의 원래 채비와 수초채비를 응용한 그러한 채비로 지렁이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젠더 사상에 잡혀 있는 그런 이제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그런 좀 얘기를 녹두리를 하고 싶어서 오늘 나왔습니다. 어이구야. 지금 대법관 후보자들이 무슨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국제법 연구회인가 뭐 그런 이제 연구회 소속의 판사들이 대법관 후보자로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젠더 사상, 젠더 이루기 이런 사상이 헌법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그 체계에, 윤리 체계에도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정권 하에서 우리법연구회나 국제법연구회에 소속된 그런 변호사들이 많이 추천이 되고, 판사들의 추천이 돼서 법원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정말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그 젠더 사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의 성을 갖다가 임의대로 정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이제 어떤 사상인데, 사람의 성을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사람을 임의대로 하는 것이고, 사람의 삶을 임의대로 하는 것이고, 가정 윤리를 임의대로 하는 것이고, 모든 삶의 인간다움의 가치를 임의대로 하는 것인데, 이 헌법에도 없는 이러한 어떤 사상을 가진, 그리고 영향을 받은 그런 대법관 후보자들이 있으면, 이제 그분들이 대법관 되면 사람의 어떤 성에 대한, 또는 사람의 삶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법치주의에서는 그분들이 하는 것인데, 사람의 삶을 갖다가 파괴하는 임의성에 대해서 법이 인정해주고 보장해주는 최종적 보장의 장치가 돼버리는, 이런 이제 엄청난 이런 잘못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남자 여자 성이 하루에도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성을
그런 것을 주장하고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엔 여자였다가 이렇게 한 예로 이렇게까지 변덕을 부리는 이 남자 성에 대한, 여성성에 대한 이런 변덕성을, 임의성을 법으로 갖다 보장해 준다. 그러면 우리 삶의 체계가 아주 송두리째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 이런 거를 어떻게 대법관 후보자들이, 이런 사상을 가진 대법관 후보자들이 이 나라에 설 수가 있냐는 거죠. 응? 나라 모든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여성 목욕탕에 가서 또는 여성 죄수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남자가 자기 성 정체성이 여자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성폭행하고 임신시키고 이런 일들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여자 화장실 가서 남자 생물학적 생식기를 가진 남자가 들어가서 성폭행하는 이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이제 법의 체계, 이것이 너무나 염려가 되고 우려된다. 너무 걱정이 된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앞날이 이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겪게 될 그 혼란과 어려움을 생각하면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교육과 교육기관, 또 군대 내에서의 그런 어떤 생활, 예? 또 교회 안에서의 그 모든 관계성, 이런 것이 그 법에 의해서 젠더 사상이 가진 대법관이 세워짐으로써 모든 법 체계가, 그것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대법관이라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만으로도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이제 증가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의 폐망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이들을 생산하지 않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생산하지 않음으로써 저출산 현상으로 나라가 지금 소멸되게 된 상황이 더 가속화되고, 이렇게 어떻게 국가의 법이 이런 짓을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했던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도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에?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 정치권에서 이런 대법관이 세워지면 법이 구멍이 나는 거 아니에요. 최종적 판단을 하는 법의 권위가, 그 구멍이 나는 거거든.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성을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뱀이 사람을 타락시킨 그 타락의 정신세계로서의 임의성을 가진 그런 뱀 마귀의 정신체계거든.
그런 걸 어떻게 국가의 대법관을 세우는데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그걸 판사라고 세울 수가 있냐는 거지, 그걸. 예? 그런 사람을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응? 근데 그런 사람이 판사가 되고 국민의 성의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냔 말이오. 응? 어떻게 판사 자격을 줄 수가 있냔 말이지. 그런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 사상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 아니야.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법치가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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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와, 참. 와, 떨어지면 안 돼. 자, 아직도 어디 영상이다. 오른쪽. 됐죠? 이야. 떨어졌다. 아이고. 아우. 그러니 이게 이제 문정권에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 같은 걸 추진하려는 것이 이제는 그분들이 정권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새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그때의 그런 김명수 대법관이라는 이런 사람이 추진했고 민주당이 성을 임의대로 정의한 법안들을 만든 그 영향력이 지금 대법관 임명에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대법관을 그런 젠더 이데올로기나 사상을 가진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지. 바로 예? 성문란은 모든 삶의 문란이기 때문에 예? 우리 자녀들이 뭐 학교서든 어디서든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범죄의 기회를 갖다가 열어놓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사람이 뭔지, 예? 사람이 뭔지를 모르니까 성이 뭔지도 모르거든. 어떻게 법관이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냔 말이지. 사람의 정신적 요소, 생물학적 요소, 사회학적 요소에 있어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타락했다. 이것은 성경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거든. 그 타락이 바로 임의대로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임의대로 먹음으로써 갖게 된 임의성이거든. 그래서 그 임의성으로서의 성에 대해서 그것을 허용하겠다는 거거든. 그건 뭐예요? 마귀의 뜻을 펼쳐내겠다는 거야. 대법관들이 대법관이 될 후보자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것을 용납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응?
한국 교회가 정신 좀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에? 이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에 대해서 정말 온 교회가 일어나서 이것을 바로잡고 이 법을 좀 이제 많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에?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판사가 될 수 없게. 에? 그런데 대략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더욱 판사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꾀계를 이제 현 야당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에? 이 공산주의 사상에서 변형된 거거든, 이게. 에? 이거 어떡하냐 말이야. 그런데 이제 현 여당은 힘을 잘 못 쓰고 야당은 법사위를 독식하고 국회 상임위고 뭐 이런 것도 다 그냥 임의대로 자기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마지못해서 뭐 7개를 뭐 여당이 그걸 한다는데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악의 그러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이 강력한 진을 어떻게 이걸 무너뜨릴 거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돼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법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의미대로의 정신세계는 그게 정신이 잘못된 상황이거든.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영적으로 보면 정신질환자거든. 그런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사람이 뭐다 정의를 하고 사람의 생식기, 남자가 생식기를 가져도 마음이 타락된 인식에서 마음이 난 여자다 그러면 여자래. 아침에는 여자였다가 저녁에는 남자였다가 한 달 뒤에는 여자였다가 군대 갈 즈음에는 난 여자야 그랬다가 군대 갈 연령이 지나고 그걸 면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나 남자야 그리고 돌아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 정신을 모르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그들은 모르거든. 무식해서 타락의 인식의 세계가 인간 세계라고 정의를 하니까 이 타락의 정신 세계가 그래서 법 판사들이나 국가행정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정신세계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정신세계가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을 뽑아주면 안 되는 겁니다. 판사도 그 판사로 갖다 세워주면 안 되는 거고 그 임의대로 하잖아요. 임의대로. 응? 헌법도 안 지키잖아. 법이 있는데도 안 지킨단 말이야. 뭐 우리뱀 연구회인가 뭐 국제법연구회 소속에 거기 사상을 그걸 따른다며 또 초법적인 그런 사상이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 망가졌는지. 에? 에휴,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러니 이러한 법원 해석 이런 후보자가 세워진다 그러고
정치권에서 그렇게 법을 입법해서 이런 이제 세계를 이루려고 그러고, 그리고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음으로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다가 흐트러뜨리고, 그 사회가 총체적으로 아주 다 무너지고 있어요. 국가가. 이 정치권이, 현 이 야당이 이런 걸 지금 문재인 때부터 이런 일이 계속되고, 오우야, 오우. 한수했습니다. 감사. 이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런 일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조직적으로 이런 일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다. 단순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법관이 세워지는 이런 이제 젠더 사상을 가진 대법관이 세워진 일이 그냥 개인적 성향이 아니라 조직적인 그런 정치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작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가졌던 자유민주주의, 그러한 이제 또 전통적인 가정윤리, 인간윤리가 이런 사상에 의해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독교적 가치로서의 성에 대한 개념, 또는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가정 윤리 체계를 교회가 이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한국 교회도 그걸 세우지를 못하고 이 정치인들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이런 큰 범죄자들이 국가를 지키는 이 장성들을 불러다가 모욕 주고 희롱하고 야단침, 그런 거를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도 이런 젠더 사상을 가진 대법관까지 임명하려고 하니 도대체 이 정권은 뭘 하고 있는 건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이 대법관들, 이런 젠더 사상 가진 대법관 세워지면 이제 그 임기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이제 사회 구성 관계가 얼마나 피해를 보겠냔 말이에요. 나라가 어떻게 국민을 위해줘야지 국민을 이렇게 해칩니까? 그러므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서 보면 이거 암 같은 존재들, 암 같은 존재들, 나라의 암 같은 존재들. 그래, 국민은 그런 걸 모르고 무슨 그냥 야당 대표가 아버지라고 아부하는 그런 사람을
또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 국민이나, 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그게 좀 나라를 편안하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국민이 좀 살 수 있게. 에? 그게 판사식이나 됐으면 법에, 헌법에 맞게 좀 그렇게 판사 짓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 저기, 이거 뭐야? 아, 걸렸네. 우이, 우와, 제대로 걸렸네. 제대로 걸렸어. 아이씨, 제대로 걸렸어. 훅, 쭉. 아.